자, 문제 9번 봅시다. 자, fg가 1차 함수라고 했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라고 했지? 가조건은 뭐 말하는 것 같아? 1차 항의 개수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지? 나조건은 뭐 말하는 것 같아? 모르는 거 문자로 두면 되잖아, 식 세우기 위해서. 그럼 얘를 이렇게 두면 여기에서 뭘 할 수 있어? fx는 1,k를 지나지? gx도 1,k를 지나면서 여기서 1차항이 날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돼야겠지? 이거 진짜로 모르겠으면 졸라 무식하게 그냥 이렇게 써놓은 다음에 여기 집어넣고 여기 집어넣어서 정리하면 이와 같은 식을 얻는 게 어렵지는 않거든? 근데 그렇게 굳이 무식하게 할 이유가 없잖아. 당연히 이렇게 간단히 하는 연습을 해주는 게 더 좋겠지? 자, 그럼 이제 다조건을 해석해봐야 될 것 같은데 다조건도 어떻게 할 수 있어? 무식하게 그냥 합성한 다음에 개수 비교해도 괜찮아, 할 수 있어. 근데 나는 그런 무식한 방법은 별로 쓰고 싶지 않거든? 그러면 항상 뭐 하라고 해? 등호 나오면 방정식인지 항등식인지 보라고 하잖아. 얘는 두 함수가 같다는 거니까 x에 대한 항등식이면서 뭐야? fg에 대한 방정식이기도 하고 이 말은 뭐에 대한 방정식이란 말이야? ak에 대한 방정식이라는 말이기도 해. 얘를 직접 합성하면 ak에 대한 연립방정식을 얻게 되기 때문에 뭔가를 알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거거든? 무슨 얘기인지 아니? 근데 걔를 그렇게 하는 건 조금 무식한 방법이라고 생각해. 조금 더 똑똑하게 하면 어떻게 하게 할 수 있을까? 나라면 정보가 어디에 있어? 여기에 있잖아. 개수 비교하려면 합성해야 되는데 수치 대입을 하려고 하면 양변에 1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f의 g1은 gf의 1이니까 fk는 gk 되겠지? 그럼 여기서부터 뭘 할 수 있어? 내가 1차 함수라고 하는 건 사실은 직선이잖아? 직선의 결정 조건을 생각해보면 k가 1이 아니면 두 직선이 어디에서 만나? 1, f1에서도 만나고 k, fk에서도 만나겠지. 이거고 이거고 이거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어떻게 돼? 일치하겠네. 직선의 결정 조건을 생각해버리면 얘가 일치하게 될 거라고. 그러면 a의 값이 어떻게 되겠어? 0 돼버리겠지. 얘네 둘이 일치해야 되니까. 그러면 뭐가 문제야? 1차라는데 문제가 생기지. 왜? 1차기 때문에 a는 0이 아니어야 되거든. 그래서 모순에 걸린다. 이해됐니? 그래서 k가 1이 아니라고 하면 모순이기 때문에 k가 몇이라는 거 알았어? 1이라는 거 알게 된다. 그러면 끝났네? 여기다가 다 1 때려 박으면 되겠지? 이렇게. 자, 그러면 안 쓴 조건이 뭐가 있냐면 라 조건 남았네. 라 조건. 그러면 얘는 어떻게 푸냐? hx는 그냥 쓰면 되겠지? fx분의 gx잖아. 그러면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분수함수인지를 체크해 봐야 되는데 얘는 0 아닌 거 확인했고 ad-bc는 뭐야? 이거잖아? 얘는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
3a 되니까 0 아니라는 거 확인했지? 얘는 뭐야? 분수함수기 때문에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이해됐니? 그러면 얘네 둘이 같다며 이 등식으로부터 뭐의 값 구해내면 되겠어? a의 값 구해내면 끝나겠지?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럼 첫 번째는 뭐야? 역함수 직접 구하면 되잖아. 그러면 a의 값 알 수 있겠지? 근데 거듭 말하지만 이렇게 생긴 거 사실 역함수 구하는 거 복잡하거든? 계산이? 공식을 외우고 다니는 건 별로 좋은 생각은 아니고 역함수를 직접 구한다라고 하면 너무 복잡하지? 그럼 뭘 할 수 있을까? 더 간단한 방법 찾으면 되잖아. 내가 원하는 건 뭐야? a에 대한 등식 하나고 얘는 뭐야? 분수함수니까 뭐 가지고 생각하는 게 좋겠어? 점근선 가지고 생각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러면 hx의 점근선이 어떻게 돼? 분모를 0이 되게 만드는 x의 값이니까 이렇게 될 거고 y의 점근선은 개수분의 개수니까 이렇게 되겠지? 여기 x를 빼먹었네.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역함수의 점근선은 어떻게 되냐? x, y가 서로 뒤바뀔 것이기 때문에 얘가 y로 뒤바뀌면 이렇게 될 거고 얘가 x로 바뀌면 이렇게 되겠지. 근데 두 함수가 같으니까 어떻게 돼야 되겠어? 점근선도 일치해야겠지. 여기서부터 등식이 하나 나오기 때문에 a의 값을 쉽게 구할 수 있겠다. 구하면 a는 3분의 1 되겠네. 됐니? 그러면 얘는 정리하면 끝나겠지. a에다 3분의 1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나? 저거는 3분의 1 집어넣은 다음에 분자분모에 3을 곱해서 유리수 개수를 다 정수 개수로 바꿔주면 아마 저렇게 될 거다. 저거 별로 어려운 계산 아니니까 저 정도는 니네가 직접 해보면 되겠지? 자,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문제 따라가서 풀기만 하면 되겠지? 그러면 함수 hx의 그래프 위의 점 p에 대하여라고 했으니까 그래프 먼저 그리고 시작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x축, y축 이렇게 있고 분수함수의 그래프는 점근선 위주로 그리는데 얘는 x의 점근선이 마이너스 2고 y의 점근선도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지? 그 다음에 얘는 어딜 지나 해보면 0,2분의 5를 지나니까 0 집어넣었을 때 2분의 5 지나면 여기 지나는 거잖아. 그럼 점근선을 기준으로 이 점을 지나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되겠냐? 이런 식으로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걔를 그려주면 되겠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그래프 위의 점 P에 대해서 뭘 하냐? 점 P를 지나고 X축과 Y축에 평행한 직선이 Y는 마이너스 X와 만나는 점을 각각 QR이라고 한다고 했지? 그러면 당연히 Y는 마이너스 X의 그래프가 있어야겠네. 그러면 우리는 삼각형의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니까 사실 생각해보면 P가 여기에 있으면 삼각형이 이렇게 되잖아. 맞지? 근데 얘는 P를 어디에 대칭 이동시킨 거? 점근선에 대칭 이동시킨 점을 생각해보면 당연히 얘가 훨씬 더 작은 삼각형을 주게 될 거거든? 그러니까 이쪽 위에 P가 있을 때 최소값이 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그러면 딱 봐도 여기에서
이 점의 대칭인 애가 여기에 있고 이 직선이 여기에 더 가깝기 때문에 P가 여기에 있는 경우는 아예 배제시켜주고 생각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그러면 내가 P를 1사분면 위에서 잡으면 되겠지? 이 점을 P라고 하고 좌표를 모르니까 T랑 S라고 해볼까? 그러면 얘를 지나고 Y축의 평에 X축의 평에 하는 점이 각각 Y는 마이너스 X하고 만나는 점 찾으라고 했으니까 그지? X축과 평행한 거 이거잖아? 얘를 Q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 Y좌표가 S고 여기 위에 있으니까 그러면 X좌표는 마이너스 S 되겠지? 그러면 아래 좌표는 어떻게 되냐 하면 X좌표가 T고 여기 X에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T 되겠지? 그럼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되냐? 이 삼각형의 넓이를 라지 S라고 해버리면 2분의 1 곱하기 T 플러스 S의 제곱 되겠네? 왜 그러냐면 여기도 T 플러스 S고 여기도 T 플러스 S 될 거 아니야. 이게 마이너스 T니까. 그리고 당연히 이게 2등변 삼각형일 텐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1대 1대 루트 2니까 여기에 좌표가 T 플러스 S면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잖아. 그리고 문자를 세팅할 때는 범위를 같이 세팅해줘야 되는데 얘는 이렇게 된다는 것도 알고 있지? 그럼 이제 쓸데없는 거 지울게. 우리는 얘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야. 근데 S는 뭐였어? T, S가 아까 전에 유리함수 위의 점이었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는 거잖아. 아까 전에 HS의 방정식 있었잖아. HX가 어떻게 되는 애였으니까 이렇게 되는 애였는데 T, S가 이 Y는 HX 위의 점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 당연한 거거든. 이런 걸 왜 하냐? 미지수가 두 개인 거는 최대 최소 구하기 힘드니까 풀어주는 거야. 그러면 나는 뭐 찾으면 되냐? 얘가 어떻게 되는지를 찾으면 되겠지? 얘는 어떻게 돼?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이거 어떻게 풀면 될 것 같아? 여기가 마이너스 2가 아니라 플러스 2였으면 산술기하로 끝나겠지. 그러면 어떻게 바꿔주면 돼? T 플러스 2가 우리가 원하는 건데 이렇게 식을 쓰면 식이 변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4를 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뭐 때문에? 이 조건 때문에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야. 그래서 산술평균과 기하평균 사이의 관계를 적용할 수 있게 되겠지? 이렇게? 등호는 언제 성립하냐? T가 1일 때 성립하겠지? 그럼 이때 값을 계산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다. 그 얘기는 얘의 최소값이 2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니까 답이 2가 된다는 걸 쉽게 알 수 있겠다. 이해됐니? 얘도 언뜻 보면 조건이 너무 많고 복잡해 보이기 때문에 손 나가는 대로 풀면 시간만 버리고 못 풀 가능성도 높아. 그리고 문제만 보면 쫄기도 쉽거든. 근데 어때? 주어진 조건 차근차근 따라가는 기본기가 튼튼하면 사실은 우리가 잘 풀 수 있는 문제 몇 개를 짜깁기에서 붙여놓은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 무슨 얘기인지 알아? 특별한 아이디어나 수학적 재능을 요구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기본기만 튼튼하면 3단 논법 가지고 충분히 풀 수 있을 만한 문제인 거라고. 이런 정도의 문제만 안정적으로 풀 수 있으면 니네 학교에서는 1등급이 아니라
100점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자, 그러면 9번 문제에서는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할게.